오늘도 한국은 미세먼지에 갇혔습니다.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는 운동을 하고 금연을 합니다. 실천의 문제죠. 그런데 미세먼지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동네에서 어린이를 지킬 방법은 무엇일까요? 올봄,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심해 외출을 못하는 날은 올해 유독 많았습니다. 지난 3월 서울의 풍경입니다. 뿌연 연무에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가질 않습니다. 유화영 씨는 틈만 나면 걸레질을 합니다. 아무리 털고 닦아도 거뭇하게 묻어나는 먼지 때문입니다. 작은 먼지들이 이렇게 날리는 게 보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중국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기가 중국과 다름없이 이렇게 나쁘다고.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여기가 100이 넘었거든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연평균 기준치는 50 마이크로그램. 여름을 제외하고는 매월 기준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걱정된다고 환기를 안 할 수 없는 노릇. 화영 씨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자동차용 공기정화 필터를 창문에 달았습니다. 한 달 정도 사용하면 하얀 필터가 이렇게 까맣게 변합니다. 환기를 했을 때는 이게 다 우리 폐에 다 박히는 것들이죠. 여보 이거 보라고. 이게 다 우리 아이들 폐로 다 들어가고 우리들 다 폐에 쌓이는 거라고. 이거는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거라고 하고 설명해줬더니 이제 그때부터 어디 나가면 무조건 애들 다 마스크. 이 트리는 거를 하지만 미세먼지는 마스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결국 가격은 이사를 다르게 결심했습니다. 거의 3,000원대부터 지금 당장 눈으로 보이진 않아도 10년 후, 짧게는 10년 후, 20년 후가 저는 솔직히 너무 두렵거든요. 네, 너무 두렵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사를 가야지라고 결심을 했고. 경남 양산시의 어곡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말하는 수준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운동장에 체육 있을 때도요. 미세먼지가 엄청 많아서 교실에서 했어요. 미세먼지를 환기시키려면 창문을 열어야 공장에서 안녕하세요. 못하는 냄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열 수도 없고. 미세먼지는 아이들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미세먼지 해결 방법을 고민합니다. 폐암에 걸렸어요. 얘가 미세먼지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폐암에 걸려가지고 하늘나라로 갔대요. 미세먼지를 없애고 이런 일을 안 생기게 하려고 심은 것 같아요. 이 학교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나흘에 한 번꼴로 PM2.5 초미세먼지 하루 기준인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습니다. 우리가 한 270, 80명 되는 그 중에서 한 80명 이상이 알레르기나 천식 이런 걸로 지금 안 좋다는 걸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미세먼지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은 것이 우리 건강을 너무 많이 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결국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를 1km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미세먼지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을까요? 여고생 진아가 하루 동안 먼지에 노출되는 정도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학생 주변의 오염 농도를 확인할 겁니다. 나머지는 소리가 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실제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경보 거기에 따른 그 대응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 진짜 아이들이 그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이 되는 건지 그걸 가지고 아이들의 건강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아는 매일 아침 학교까지 걸어서 등교하고 있습니다. 대략 2km의 거리,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오전 7시. 등굣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강남구의 평균 농도보다 4배 가까이 높습니다. 오후 4시. 마을버스를 타고 학원으로 갑니다. 최고 45 마이크로그램. 역시 지역 농도보다 2배 더 높은 수치입니다. 학교와 패스트푸드점은 어떨까요? 도로변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강남구 평균 수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그 지역 측정소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농도보다 아이들이 실제 생활하는 곳의 농도가 몇 배는 더 높다는 것이죠. 킬로그램당 최대 한 3배 정도까지도 호흡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결국 공기를 많이 섭취해야 살 수 있는 몸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기 중에 나쁜 물질이 많으면 3배 이상 우리 몸에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라는 얘기가 됩니다. 초미세먼지 PM2.5는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라는 뜻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가 PM10 미세먼지, 40분의 1 크기를 초미세먼지라고 하죠. 황사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갈 경우 절반 이상이 기관지에서 걸러지는 반면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걸러지지 않고 폐 속 깊은 곳까지 침투해 염증을 유발합니다. 혈액의 순환 경로를 타고 심혈관과 뇌혈관까지 흘러들어가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중국의 미세먼지 상황은 한국과 닿아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열흘 가까이 미세먼지에 시달린 베이징은 사람이 살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这2天比前几天严重，有的时候对面看东西都看得不太清楚，你知道吗？都这种情况都想不在北京待着了，回老家都想着。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미세먼지에 중국의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空气一样，对每个人，我们在座的各位都希望看到更多的蓝天，但中国在发展过程当中确实遇到了环保，特别是雾霾问题的挑战。 미세먼지에 가장 먼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상황을 챙기다 보니 외출할 수 있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 아기 엄마인 휘와위 씨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작년 겨울 태어난 지 채 한 달이 안 된 아기가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鼻腔这边应该也是有问题，所以是有血丝一起吐出来的。然后是大人也吓了一跳嘛，那么小的小孩有血丝吐出来，所以赶紧去医院。 면역력이 약한 아기에게 며칠간의 고농도 미세먼지는 치명적입니다. 베이징 미세먼지 경보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나쁨에 해당하는 날이 1년의 절반이나 됩니다. 정부가 나선다지만 엄마는 속이 탑니다. 然后我家小孩现在才100天，然后他还得有好长好长的一段路要要成长下去。结果现在虽然国家很大力度的去改善空气吧，空气质量，但是他也不是说1天2天就能改善。 아기가 폐렴에 걸렸던 당시의 베이징 모습입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북부 지역엔 6일간 최고 등급의 적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1132 마이크로그램. 세계 보건기구 기준의 40배에 달하는 살인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어린이들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베이징의 한 대형 병원은 실제로 어린이 환자들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린 환자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孩子本身抵抗力又差，局部的免疫因子少，这样的话，他抵抗病能力差的话，他就容易致病，就是从鼻炎到咽喉炎到气管炎，甚至
有些那小颗粒物它直接就到了那个肺脏，就引起那个肺炎啊，所以它的呼吸道的这方面的问题肯定会增加。 당시 베이징 미세먼지 농도는 167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유독 맑았던 날과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곳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베이징의 주요 오염원으로 거론되는 건 시 외곽을 둘러싼 허베이성 공업지대입니다. 베이징에서 30km가량 떨어진 고속도로. 중국 동북부는 먼지에 포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375 마이크로그램. 우리나라 기준의 7배가 넘습니다. 대도시에서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도 석탄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중 6개월 이상 난방을 하다 보니 창고엔 늘 석탄이 가득합니다. 这个煤一袋的话，咱们可以用几天呢？这一袋吧能烧2天到3天，完了整个浪这些煤呢，等到一冬天过后也就没了。 중국은 에너지원의 65%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은 2020년까지 석탄 의존도를 60%로 낮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如果我们想解决空气污染的问题，必须要尽快在国内设立一个这个煤炭消费的目标，那尽早的这个淘汰煤炭这种能源，那更多的去向这个清洁能源转型，那只有这样，我们才能从根本上解决空气污染的问题。 밤사이 중국에서 또 스모그가 들어왔습니다. 보통 공기 좋은 날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인데 최근 몇 년 사이 다시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나라는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북서풍이 불어올 때마다 우리도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죠. 이번 봄도 그랬습니다. 작년 한 해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치를 초과한 날은 13일이었습니다. 국내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1년의 절반 정도가 나쁜 수준이었습니다. 미세먼지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국에서 불어오는 것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넘어오는 거잖아요. 저는 중국의 공장들 때문이라는.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이 정말 중국 탓뿐일까요? 먼저 고농도시 대기의 흐름을 분석해봐야 합니다. 허베이성이나 그다음에 북경이나 텐진 이 지역의 오염도 높은 지역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이제 북서풍을 타고 국내에 유입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제 한 80%까지 이제 국외 기여도가 좀 높은 편이죠. 보통 국외 기여도는 20-30% 수준이고 이제 국내 기여도가 70%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내 배출이 대기질 농도를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기 위해 초미세먼지의 구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이온 등 여러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중 황산염에 주목했습니다. 황산염은 석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는 황산 성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황산염의 농도를 분석하면 중국의 기여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날, 중국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정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영향만 있었다면 국내 황산염의 농도는 점점 낮아졌을 겁니다. 실제로는 농도가 크게 높아졌죠.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원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장거리 이동에 의해서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 있는 배출원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강화되는, 영향을 더 강하게 미치는 그런 영향을 볼 수 있고. 지난 3월 환경부는 고농도시 미세먼지의 86%가 중국에서 유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탓하는 이 같은 정보에 이미 익숙해져 무력한 태도를 보입니다. 말 그대로 중국 사막에서 날아오는 거를 막을 길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중국에 보면 힘이 없으니까 그거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지 못하고 있으니까 창문 닫고 애들 학교 다닐 때 최대한 마스크 씌우고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정부와 언론이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도 대책으로는 마스크 쓰기 같은 개인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원인과 해법이 동떨어진 상황. 시민들은 미세먼지 해결 가능성을 어떻게 볼까? 시민들은 미세먼지 정보를 접할수록 무력감에 빠져 점점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정부도 편하잖아요. 내가 안 해도 이게 내 탓이 아닌 거죠. 저 외부에서 중국에서 오는 탓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정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손쉬운 상대를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중국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국 탓이면 뭐 우리가 손쓸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우리가 뭔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국민 여론이 이상하게 형성이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모두 중국 탓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의 원인들이 이에 못지않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작년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나빴던 지역은 경기도로 53 마이크로그램, 다음으로 전북과 인천, 서울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경기도 안에서도 지역마다 농도 차이가 극심합니다. 특히 평택의 연평균 농도는 63 마이크로그램으로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평택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체육 시간에 마스크를 쓴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여름 같은 날에 에어컨 틀으면 환기시키잖아요. 그때 진짜 맞아. 그때 진짜 토할 것 같아요. 타이어 타는 냄새도 나고요. 가끔씩은 약간 오물 냄새 같은 것도 많이 났었어요. 15살짜리 이 아이들이 거기 전부 노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분인지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것을 갖다가 얼마만큼 맞고 나면 얘네들한테 어떤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조차 전부 밝혀진 건 없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안타깝기만 한 거죠. 이웃한 두 학교 바로 뒤편에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고 그 너머에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곳은 아스팔트 물질을 재료로 건설재를 생산하는 아스콘 공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장 가동 시 발생하는 벤조피렌이 이곳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공장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기도 의왕경찰서. 지난 2010년부터 이 경찰서에서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실태 조사에 나서면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에 주목했습니다. 벤조피렌은 유해가스로서 확산되거나 미세먼지에 결합해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탄 거 먹지 말아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탄 성분에 제일 많이 포함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 바로 벤조파이렌이 대표되는 다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가장 발암성이 큰 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 성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3월 해당 아스콘 공장의 굴뚝에서 벤조피렌 농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의왕경찰서의 집단 암 발병으로 문제가 됐던 공장보다 훨씬 더 많은 벤조피렌이 검출됐습니다. 의왕은 저기 10이 안 돼요. 평택은 100이에요? 100 가까이 돼요. 왜 이렇게 많아요? 이상하게 비가 많아요. 거기가 저기 아스콘도 이제 새 아스콘이 있잖아요. 새 아스콘이 있고 재생 아스콘이 있대요. 재생 아스콘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가공을 할 때는 더 나오더라고요.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되는 이유는 벤조피렌 배출을 당장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축을 할 때는
그 벤조피렌에 대한 어떤 그 다음 방역 탄화 수술에 대해서 그 검출이 되면은 공장 입지 자체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지금 이 공장처럼 가동되고 있는 공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 벤조피렌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를 해보고 많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허용 기준을 지금 정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출되면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물질이 먼지에 섞여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인천은 항만, 공단, 폐기물 매립지 등이 모여 있는 도시죠. 미세먼지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별 미세먼지 농도가 제각각입니다. 특히 농도가 높은 곳들의 원인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인천에는 15개의 도시 대기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일 때 인천 남구는 167, 중구는 162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일평균 기준치를 한참 웃돕니다. 두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원인에는 공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항만과 공단으로 통하는 도로입니다. 특히 항만이 있는 중구는 1년 내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항만이나 산업시설들이 있고 항만으로 모여지는 곳이 중구나 남구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전체 자동차 교통량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런 대형 화물 트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항만 그 자체가 내놓는 오염물질도 있지만 뭐 생활권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인천 주민들의 건강 취약성 평가 결과 고속도로변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도심 지역의 도로는 중대형 화물차의 비중이 5%를 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천 중구와 남구, 서구를 지나는 도로의 경우 화물차 비중이 최대 70%까지 차지합니다. 이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도로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의 약 70%는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에서 배출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암 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큰 건 아니라서. 이게 보이죠? 이 부분이 약간 2년 전 폐암 판정을 받은 58세 박현태 씨. 이번에 찍은 거고 이번에 찍은 건데 수술까지 했는데도 지금 다시 재발한 상태죠. 재발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지금 다시 4번 정도 시행을 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경과만 보고 있는. 박 씨는 한 대기업 자동차 공장에서 30년간 완성차의 출고 전 검사 작업을 해왔습니다. 시동을 걸어가지고 앞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그 힐러 라면들을 맞추는 사람이 밑에 피트 밑에서 일을 합니다. 팽지 밑에서 이 피트를 파가지고 그러다 보면 뭐 가스가 밑으로 막 그냥 막 그진 배출가스가 밑으로 다 들어오죠. 한 시간에 한 20대 정도 이상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실내에서 시동을 켠 채 차량 검사를 진행했던 박 씨. 그가 검사한 차량들은 대부분 경유 차량이었습니다. 디젤이 한 80% 정도 됩니다. 80% 정도 되고 가솔린이 한 20%는 아마 20%도 안 될 겁니다. 아마. 2012년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확정했습니다. 장기간 노출 시 폐암, 방광암 등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폐포, 가스,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그 부위까지 도달하는 그
그 침착률이 97% 정도 된다는 얘기. 가장 말단까지 간다.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분들,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하는 분한테 발생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도 인정했던 케이스가 있고, 디젤 중장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서 매연에 높게 노출됐던 분한테 발생했던 폐암의 경우도 인정받았던 케이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어떤 모습일까? 매연 저감 장치를 청소하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먼저 매연 저감 장치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필터에 쌓인 먼지를 고온에서 태운 후 떼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해줘야 하는데 떨어져 나온 먼지의 양만 봐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매우 미세한 입자가 눈에 띕니다. 대형 화물 차량들은 일단 그분들이 운행 거리가 많기 때문에 보통 1년에 많이 뛰는 분들이 한 20만 정도 뛰실 거예요. 냉면 그릇 정도의 한 80%, 70, 80%의 매연이 나와요. LPG 차량이나 휘발유 차량과는 달리 옛 기준에 맞춘 노후 경유 차량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경유차라도 승용차보다 대형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양이 배로 많습니다. 경유차의 경우는 점화 프로그로 다 점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압축해서 압력에 의해서 이게 연소가 일어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 실린더, 이 엔진 속에서 구석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경유차가 휘발유 차에 비해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훨씬 많은 게 그런 이유 때문이다. 다른 오염원들과 달리 자동차 배기가스는 사람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국내에서 초미세먼지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건 제조업입니다. 자동차 같은 도로 이동 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해도를 따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바람 기여도를 평가한 결과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바람 기여도가 약 8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은 적어도 유해성이 높다는 겁니다.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50%를 넘을 정도로 디젤차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 계산해 놓은 84%보다도 월등히 더 크게 독성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 기여도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유차에 대한 관리나 향후 자동차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필히 감안을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5년간 경유차의 판매 비중이 2배로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유차 배기가스의 독성은 더욱 우려됩니다. 한국형 미세먼지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저감 사업단. 연구팀에서는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초미세먼지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경유 차량 배출 입자, 농작물 연소 입자, 도로변 먼지 등에 대한 독성을 알아본 겁니다. 크기가 작고 다른 물질과 결합하기 쉬운 경유차 먼지 입자는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이 가장 강했습니다. 돌연변이는 암과 관계가 있습니다. 디젤 자동차 연소 엔진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작은 나노 입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비표면적도 크고 또 반응성도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 때문에 훨씬 더 또 우리 인체 유해성이 좀 더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죠. 서울에서 경유차 통행량이 많은 곳 중 하나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서초구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0 마이크로그램으로 딱 기준치에 해당합니다. 인근 아파트의 공기질은 어떤 상태일까요? 강민수 씨는 주거지 주변의 편리한 교통과 편의시설에 만족하지만
최근 들어 부쩍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또 앞쪽에는 뭐 고속터미널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먼지가 좀 많은 동네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또 의뢰를 하게 됐고요. 어렸을 때부터 또 비염이 심해서 먼지에 민감하기도 해서 설정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16층인데도 오래 창문을 열어놓으면 자동차 매연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런 날씨에는 환기를 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지금 이런 나쁜 공기들이 다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민수 씨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과 바로 붙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한쪽 옆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진입로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발코니, 고속터미널 앞, 아파트 내부 도로, 경부고속도로의 오염 정도를 살폈습니다. 큰 도로에서 떨어진 한적한 이면도로도 포함해 비교해봤습니다. 측정일은 지난 1월 2일. 실시간 측정 차량을 통해 하루 동안 모든 도로들을 5회씩 순환하며 미세먼지 농도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고속도로는 검댕 수치가 높았습니다. 검댕은 자동차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나오는 성분으로 한적한 이면도로보다 20배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아파트 내부 도로의 미세먼지 수치가 경부고속도로나 터미널 앞 도로와 유사하게 높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한가운데 집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주변의 농도는 고속도로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고 실제로 이제 아파트에 실은 이제 발코니 같은 데에서 저희가 측정했는데 한 16층 이상 그런 고층에서도 오염도가 높다는 게 이제 이번 측정 결과로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의 어떤 그 오염 물질들이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는 고속화 도로를 따라 형성된 곳이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건강은 괜찮을까? 벌써 숨이 딱 막힌다든가 그 목에 이렇게 약간 깔깔한 기가 느껴져요. 차가 지나간 곳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민감하게 냄새를 후각이 반응을 받죠. 실시간 측정 차량을 이용해 대기 오염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측정일은 바람이 약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양호했던 날 새벽 6시부터 퇴근 시간인 저녁 8시까지 반포대교 남단부터 원효대교 남단 인근의 자전거 도로와 올림픽대로를 6회 측정했습니다. 또한 올림픽대로에서 이격거리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측정해 비교해봤습니다. 자동차의 배출 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올림픽 도로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가장 높았습니다. 블랙카본 같은 경우가 지금 뭐 2에서 높을 때 뭐 7 마이크론까지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지금 거의 도로변에 인접하다 보니까 농도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고요. 이 정도면은 저희가 보건학적 볼 때는 굉장히 좀 위해할 수 있는 농도가 순간적으로는 나타났다고 확인했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저희가 폐활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들어가는 호흡대는 이제 저희가 마실 수 있는 공기량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때 더 오염된 공기를 더 많이 흡입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건강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며 동네 미세먼지 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배기가스. 다른 오염원보다 유해성이 높은 자동차 배기가스는 어린아이들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안강모 교수 연구팀은 앱을 이용해 소아 환자 22명의 아토피 증상을 날마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대기 오염 물질 농도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 아토피 증상의 패턴이 유사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증상 악화 정도가 더욱 컸다고 합니다. PM10 농도가 1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 올라갈 때 0.44% 정도의 발생 위험도가 더
나오더라. 이걸로 모든 걸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됐을 적에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증상들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연관성이 있겠다.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어린이 폐기능과 미세먼지 농도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서울대 홍윤철 교수 연구팀에서는 서울과 여수 지역 어린이 1,000명을 대상으로 폐성장 비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미세먼지는 어린이들의 폐성장 자체를 저하시켰습니다. 여수와 같은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이 서울보다는 조금 덜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여수 아이들은 폐의 성장이 서울 아이들보다 더 큽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울의 아이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 폐 성장이 그만큼 잘 안 되는 거죠. 입자가 작아 폐 침착률이 97%에 달하는 경유차 배기가스는 아이들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어린이의 이동 패턴을 살폈습니다.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어린이들의 이동 수단은 발입니다. 등하교는 어떻게 시키세요? 도보로 한 2분 정도 걸리고요. 15분. 15분 걸려요? 네. 등교, 하교 다 걸어서 해요? 네. 어린이의 74%가 도보로 통학하고 서울의 초등학교의 경우 82%가 도로변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화물차 같은 큰 차는 갓길로 다닙니다. 아주대학교에서는 초등학교 통학로의 미세먼지 농도와 아이들의 보행량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 평균 미세먼지 농도보다 통학로의 농도가 3배가량 높았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간대 아이들의 보행량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유해 환경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학버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체 통학버스의 97%가 경유를 사용하는 데다가 3분의 1은 10년이 넘은 오래된 차입니다. 통학버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통학버스는 아이들이 내리고 타는 동안 공회전을 하는데 공회전할 때 배기가스는 어린이에게 갑니다. 측정 결과 주행거리가 길고 오래된 경유 차량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았습니다. 한편 비슷한 주행거리라도 LPG 통학 차량은 미세먼지가 거의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차량의 한 약 2배 정도의 주행을 하니까 그만큼 주행거리도 길어서 배출량도 많이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의 통학버스의 97%는 이제 경유차, 통학차를 이용하는 게 다른 일반 성인이 아닌 어린이기 때문에 통학 차량의 배출 관리가 필요한 거죠. 미국에서 선택한 통학 차량의 안전 대책은 LPG 같은 친환경차와 공회전 규제입니다. 2003년부터 클린스쿨 버스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미국.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공회전 규제입니다. 통학버스 안으로 경유차 배출가스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밝힌 한 환경단체의 연구가 단초가 됐습니다. You know, I do all of that. And it could take sometimes 20 minutes, sometimes a half hour to load all the children, and then the doors would shut. Well, you can imagine how much diesel exhaust in that period of time got into the buses. 이 연구를 토대로 공회전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공회전은 발견 즉시 교사든 학부모든 누구나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Without any money, any state, any country can simply stop the idling. Makes a huge difference and costs nothing. 하지만 무엇보다 배출 요인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미국 환경청은 노후 경유차의 대안으로서 친환경 LPG 버스 구입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13,000여 대가 교체됐고
75만 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습니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ame out and said that diesel emissions, or specifically particulate matter, is a carcinogen. So we also know that it's particularly harmful to the lung health for children. So fairly obvious to take a diesel-fueled school bus and to migrate it to a propane school bus. State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began to see how school buses really benefited their community and benefited their school system. Then they began to apply some of their monies that they allocate for emissions reduction to the propane school buses. 우리나라도 아이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초등학교 56곳에 대기질 측정기를 설치해 측정 중입니다. 12곳에 불과한 도내 국가 측정망의 정보와 실제 학교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개월간 도내 초등학교 16곳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기준치를 넘은 날은 26%,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보면 10일 중 8일이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를 기록한 학교들은 대부분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수치상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특히 고속도로와 공단과 분지가 만나는 곳은 다른 곳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교내 미세먼지 농도를 학부모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주기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뭐 그렇게 좀 주저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또 저희들은 이것을 뭐 덮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학교를, 학부모를 설득해서라도 공론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럽 역시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유차 도심 진입 규제를 통해 해법을 찾고 있죠. 미세먼지가 심각했던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벤츠 본사가 있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지난달 이곳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Köpfchen zeigen! Köpfchen zeigen! Und deswegen auch unsere Forderung, dass dieses Mobilitätsverhalten eben nicht nur auf freiwilliger Basis geschehen kann, sondern die Menschen müssen da schon verpflichtet werden, an Tagen, an denen die Luftschadstoffe so hoch sind, eben ihr Auto zu Hause stehen zu lassen. bewältigt werden. 시민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조금 더 강력한 제재를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요구하는 이 같은 움직임은 한 시민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In Stuttgart nur an 35 Tagen dürfen die Grenzwerte für Feinstaub überschritten werden. Ja, das sind 40 Mikrogramm. Und das wird in Stuttgart um ein Vielfaches überschritten. Also ein Beispiel, auf dieser Straße sind 90.000 Autos jeden Tag. Ja? Und die einzige Lösung ist weniger Verkehr. 집 앞 도로를 지나는 경유차들의 배기가스에 시달리던 그는 관할 행정청이 자신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Meine Mandanten berufen sich auf europäische Richtlinien, die jeden europäischen Staat zur Verbesserung der Luftqualität verpflichten und haben dann jedes Mal, wenn wir eine Klage erhoben haben, einen neuen Plan erlassen, der neue Maßnahmen beinhaltet hat zur Qualitätsverbesserung der Luft. 미세먼지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동차 통행량의 20% 감축이 필요한 상황. 고농도시 대중요금 반값 적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지만
교통량은 3%밖에 줄지 않았고 대기질은 여전히 나빴습니다. Ich sehe ein, ich muss auch einen gewissen Teil dazu beitragen, dass insgesamt die Situation besser wird für alle. Gesundheit für alle, bessere Luft für alle. Und deshalb versuche ich, meine Gewohnheiten zumindest mal zum Teil zu ändern. Das wäre schon viel gewonnen. Hat freiwillig nicht ganz funktioniert und jetzt müssen wir was tun und das macht es schwierig. 결국 내년부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대다수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슈투트가르트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루 2만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를 따라 이끼로 가득 덮인 벽을 세웠습니다. 이끼가 자동차에서 나온 미세먼지를 양분으로 삼아 자라는 것을 이용해 도로의 미세먼지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Aber die Moose haben eine sehr, sehr große Oberfläche. Sie haben eine 300 mal größere Oberfläche als die Fläche, die wir hier sehen. Wir erhoffen uns eine Reduktion von 5 bis maximal 10%. Wenn wir das nachweisen können, dann wären wir alle sehr glücklich. 또한 슈투트가르트 면적의 5.6%를 녹지로 조성하는 친환경 프로젝트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독일 최악의 대기오염 도시라 불리는 슈투트가르트. 과감한 정책들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영국 런던의 놀라운 변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1952년 런던에서는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했습니다. 5일간 가시거리가 100m도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됐는데 이 영향으로 무려 12,000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공장과 가정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석탄 연료로 인해 발생된 스모그였습니다. I was very young and I was in hospital for a week and my parents had to visit me and it was impossible to drive the car without having somebody walking along in front waving a white handkerchief. 참사 이후 법률가와 의사 시민단체는 대기 청정법을 제정하고 런던을 석탄 미세먼지로부터 구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배기가스와의 싸움을 하고 있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와 시민의 참여, 그리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It took the UK 8 to 10 years to resolve the problems in the 1950s. Similarly, we can't ban diesel cars from London overnight, but we are starting to make driving diesel cars in London more difficult. I very much hope that by the time we get to 2025, we will at last have resolved that problem very much as we managed to resolve the problem about coal-fired pollution back in the 1950s.